검은색 천 조각이 손끝에 닿는 순간 은주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처음엔 손수건인가 싶었지만 펼쳐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피자 모양의 여성용 속옷이었죠. 레이스 장식이 달린 그녀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오늘 준비한 사연은 지금껏 몰랐던 남편의 취향을 알게 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골 마을에 은주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박밭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그녀의 손끝은 차가운 물에 젖어 있었지만 이미 익숙해진 감각이었습니다. 20년째 이어온 농사일의 흔적이 손마디마디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세탁기가 윙윙거리며 멈추는 소리에 은주는 물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성우의 작업복을 빨래 바구니로 옮기던 중이었어요. 언제나처럼 흙먼지와 땀 냄새가 밴 옷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도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동전이나 영수증, 가끔은 껌 종이 같은 것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천 조각이 손끝에 닿는 순간 은주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처음엔 손수건인가 싶었지만 펼쳐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피자 모양의 여성용 속옷이었죠. 레이스 장식이 달린 그녀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실크 같은 감촉이 낯설었어요. 은주는 그것을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분명 여자 것이었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녀가 평생 쓰지 않는 종류의 향기였습니다. 여보, 밥 됐어?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은주는 화들짝 놀라 속옷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왜 숨기는 걸까?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느꼈죠.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어깨, 농사일로 그을린 피부, 은주가 26에 시집와서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는 태연하게 반찬을 집어먹으며 얘기를 꺼냈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친구들이랑 사우나 가기로 했어. 사우나.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국자를 든 채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자연스러웠죠. 남편이 트럭을 몰고 나간 후 은주는 마당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다시 꺼낸 검은 속옷이 손 안에서 구겨졌어요. 아침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데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최근 들어 자주 늦어진 귀가 시간,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자던 밤들, 화장실에서 몰래 받던 전화들. 그때는 다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은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탁실로 다시 들어가 남편의 다른 작업복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지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집어 봤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윗도리 안주머니, 점퍼 주머니, 심지어 양말 속까지 확인했어요. 영수증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펼쳐보는데 대부분은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어제 입었던 정장 바지를 꺼내 주머니를 뒤졌죠. 그리고 또 그 전날 것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점심이 되어도 은주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검은 팬티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죠. 그러다 문득 남편이 가끔 식탁 서랍에 두고 가는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가죽 수첩이 보였어요. 펼쳐보니 농사 일정과 거래처 연락처들이 빼곡했죠. 그런데 뒤쪽 페이지에 낯선 메모가 있었습니다. 감성 마사지 목요일 2시. 감성 마사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바로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은주는 달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목요일마다 남편이 외출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농협 회의, 친구 모임, 병원.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요일은 똑같았던 거죠. 감성 마사지. 이게 대체 뭐길래? 핸드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죠.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로마 감성 마사지입니다. 예약하시려고요? 아, 그게 감성 마사지가 정확히 뭔가요? 아, 처음이시구나. 저희는 프리미엄 아로마 오일로 전신을 케어해드리는 곳이에요. 1대1 프라이빗 룸에서 진행되고요. 은주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프라이빗 룸. 1대1 전신 케어.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죠. 아침에 발견한 검은 팬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레이스 장식과 향수 냄새가 이제야 맞춰지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은주는 세탁실로 가서 숨겨둔 팬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게 그 마사지 가게에서, 아니면 거기서 만난 여자의,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아직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은주는 그 팬티를 비닐봉지에 넣어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증거물처럼, 무기처럼. 오후 내내 은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박밭에 나가봤지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인지 어지러웠어요. 다시 집으로 들어와 마루에 앉았죠. 평소 같으면 장아찌를 담그거나 밑반찬을 만들 시간이었지만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 딸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통신사 홈페이지였나. 하지만 은주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고 무엇보다 정말로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20년. 26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2딸을 낳고 키우고 수박 농사로 자수성가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걸까요? 저녁 6시 성우가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는 상큼한 비누 냄새를 풍기며 식탁에 앉았죠. 은주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의 몸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수박 시세 괜찮았어. 내일도 출하하면 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였죠. 성우는 아내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처럼 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성우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그는 재빨리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죠.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나도. 조심해. 내일 봐. 은주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내일 봐. 누구를 본다는 걸까? 그 마사지 가게 여자일까? 아니면 팬티의 주인일까? 남편이 다시 침대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은주는 감성 마사지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자꾸만 그 생각이 났어요.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더 커졌죠. 남편을 직접 따라가 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저녁 은주는 동네 단골 포차에 들렀어요. 원래는 반찬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발길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한 거였죠. 포차 사장 진호는 30 중반의 청년으로 서울에서 요리를 배우고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은준의 갈비집에 자주 와서 밥을 먹곤 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진호의 밝은 인사에도 은주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를 시켰어요. 평소엔 잘 마시지 않는데 오늘은 뭔가 힘이 필요했죠. 진호야, 혹시 은주는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애둘러 물었어요. 요새 시내에 마사지 가게 많이 생겼다던데 아, 네. 요즘 엄청 많이 생겼죠. 스포츠 마사지, 타이 마사지, 중국 마사지. 감성 마사지라는 것도 있나? 진호의 표정이 순간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은주를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주머니, 그런 데는 좀 그래요. 대부분 변태 마사지거든요. 남자들이 이상한 서비스 받으러 가는 곳이죠. 은주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죠. 혹시 아저씨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은주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포차를 나왔습니다. 변태 마사지. 이상한 서비스. 진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럼 그 검은 팬티는 거기서 40 후반의 나이, 농사일로 거칠어진 피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런 자신과 달리 그곳의 여자들은 젊고 화려하겠죠. 향수를 뿌리고 레이스 속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손등으로 거칠게 눈가를 훔쳤죠. 집에 도착하니 성우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어디 갔다 와? 시장에 뭐 사왔어? 은주는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서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가슴 속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죠. 월요일 아침 은주는 읍내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봄날은 작년에 생긴 곳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죠. 카페 주인 하연은 서울에서 내려온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은주와는 갈비집에 자주 오면서 친해진 사이였죠. 언니, 여기 웬일이세요? 커피 드시러 오신 거예요? 하연의 밝은 인사에 은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이 없었어요. 은주는 카운터 가까운 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죠. 하연아, 부탁이 있는데. 네. 무슨 부탁이요? 혹시 핸드폰으로 사람 위치 확인하는 거 할 줄 알아?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은주를 바라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앱 있어요. 가족들끼리 위치 공유하는 건데 요즘은 다들 써요. 남편 몰래 할 수 있을까? 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언니, 힘드신 일 있으세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걸 숨길 수 없었죠. 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저씨, 핸드폰 갖고 오셨어요? 집에 있는데 점심 때 가져올 수 있어. 그날 점심 남편이 밭에 나가 있는 틈을 타 은주는 그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하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앱을 설치했어요. 설정을 만지고 알림을 꺼놓고 아이콘을 숨기는 것까지 5분도 안 걸렸죠. 이제 언니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연이 은주의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바로 은준의 집이었죠. 청호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가 업데이트돼요. 이동 경로도 다 나오고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 빨간 점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죠. 수요일 오후 드디어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호가 농협에 볼일 있다며 나간 직후였어요. 은주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죠. 빨간 점은 농협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그리고 모텔촌. 빨간 점이 멈춘 곳은 시내 외곽 모텔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어요. 은주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화면 속 빨간 점은 1시간 넘게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래처 미팅이라던 남편은 또다시 그곳으로 갔죠. 금요일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도착한 곳은 역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일주일에 2~3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항상 그 모텔촌. 일주일 동안 은주는 남편의 위치만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관계인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죠. 화요일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그의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연이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죠. 첫 번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경 사장님. 농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유경이었어요. 은주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50대 초반,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 평소 은준의 갈비집에도 자주 와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은주의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오빠야, 오늘도 기다릴게. 어제는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긴 시간 만나요. 오빠야. 그 호칭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유경이 은주의 남편을 오빠야라고 부르며 하트를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 은주에게 언니, 갈비 진짜 맛있어요 라며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죠. 두 번째 이름은 소정 원장이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 소정. 40 초반에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은주도 가끔 머리를 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와의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죠. 여보, 보고 싶어?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그 향수 너무 좋아. 또 뿌려줘? 여보, 아내인 은주도 잘 부르지 않는 그 호칭을 소정이 쓰고 있었습니다. 향수. 그래. 그 검은 팬티에서 났던 향수 냄새. 그게 소정이 것이었구나. 은주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남편이 깰지도 모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 하나하나 빠짐없이.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한 흔적들. 은주가 밭에서 일할 때 장 보러 간 사이. 심지어 은주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그녀들과 통화를 했던 거였어요.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매일 마주치던 동네 사람들이 남편과 그런 사이라니.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울 가치도 없다고 느꼈어요. 침실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운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매일 만나는 유경과 소정. 그들이 자신을 속이며 함께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혼자만 몰랐구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였죠.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목요일 아침, 은주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경의 농자재 가게로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친근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죠. 유경 씨? 나 은주예요. 어머, 언니, 무슨 일이세요? 언니.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지만 은주는 참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많고 해서 집에서 제대로 한상 차려서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머, 정말요? 너무 좋죠. 유경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당당했죠. 죄책감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소정 차례였어요. 미용실로 전화를 걸었죠. 소정 씨,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특별히 준비할 거니까 꼭 와야 해요. 언니가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무슨 날이에요? 그냥 고마운 사람들 모아서 한번 대접하려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무심한 듯 꺼냈죠.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유경 씨하고 소정 씨 집에 초대했어요. 청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왜 그 사람들을? 왜긴 뭐가 왜예요. 다 우리 단골이고 동네 이웃이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그래야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은주는 차분해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프린트했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모텔 위치 캡처까지. 토요일 저녁 6시. 은주는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김치. 평소 솜씨를 다 발휘했죠. 마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유경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은 소정이었어요. 그녀는 케이크를 가져왔죠. 우와, 언니 상차림 봐. 완전 잔치네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청우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불러도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어요. 하지만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죠.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먼저 건배부터 해야죠. 은주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세 사람은 어색하게 잔을 들었죠.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진실을 나누는 날이거든요. 그 말과 함께 은주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지며 펼쳐졌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모텔 사진, 오빠야, 여보가 적힌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위치 추적 화면.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유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주잔을 놓으려다 쏟을 뻔했죠. 소정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테이블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집안의 정적은 유경이 깨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야? 그녀의 시선이 메시지 캡처에서 멈췄습니다. 여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이는 소정과의 대화. 유경의 손가락이 종이를 쥐는 힘에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경련하듯 떨기 시작했죠. 여보라고? 유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도 만났어? 성우 오빠랑? 소정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턱을 치켜들며 맞받아쳤어요. 뭘 안다고 그래? 오빠는 나를 더 사랑해. 너는 그냥 심심풀이였을 뿐이야. 뭐? 심심풀이? 유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먼저였어. 작년부터 만났다고. 내가 끼어든 거야. 웃기지 마. 나는 2년 전부터야. 너가 나중에 껴든 거라고. 소정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여자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노려보는 모습은 마치 싸움 직전의 짐승 같았죠. 성호가 황급히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진정해! 그만두래! 은주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막이었죠. 유경이 식탁을 돌아 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오빠는 나한테 재혼하자고 했어. 거짓말. 나한테도 그랬거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고. 뭐? 두 여자의 얼굴에 동시에 충격이 스쳤어요. 서로를 보다가 성우를 돌아봤죠.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유경의 손이 날아갔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성우의 뺨이 돌아갔죠. 소정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녀가 성우의 가슴을 밀쳤어요. 성우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그 순간 유경이 소정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연이 다 너 때문이야. 뭐, 이거사 정신 차려. 소정이 유경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두 여자가 엉겨붙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접시가 떨어져 깨지고 음식이 사방에 튀었어요. 갈비찜 국물이 벽지에까지 튀었죠. 이 미친년아. 너나 나, 이 XX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평소엔 상상도 못할 막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얼굴엔 핥힌 상처가 생겼죠. 뭐야? 무슨 소리야? 마당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주가 돌아봤어요. 대문 밖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준의 집에서 싸움 났대. 어머, 저 여자들 누구야? 세상에, 성호 씨가 바람을? 순식간에 열댓 명이 모였어요. 어떤 이는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시골 동네에서 이런 일은 1년 내내 화제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죠. 이혼 서류, 재산 분할 신청서, 상간녀 소송장.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두 여자는 이웃들에게 떼어져 있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엉망이었죠. 성호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어요. 이제 다들 보셨으니 증인이 되어주시겠죠.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유경과 소정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죠. 언니, 은주 씨,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모여든 이웃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은 다음 날 아침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시장에서도, 농협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모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호가 두 여자랑 바람을 피웠대. 그것도 우리 동네 유경이랑 소정이라니. 은주가 셋을 한자리에 불러서 다 까발렸다더라. 월요일 아침 9시, 은주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증거가 완벽합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위치 추적, 그리고 증인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젊은 여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동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위자료는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성우는 매일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은주야, 문 좀 열어줘, 제발.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어요.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20년이야. 20년. 하지만 은주는 커튼 하나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까지 그저 안에서 기다렸을 뿐이었죠. 유경도 찾아왔어요. 얼굴에 상처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성우 씨가 저만 사랑한다고. 그녀는 울면서 변명했지만 은주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소정도 왔습니다. 부은 눈으로 초췌한 얼굴로. 은주 언니, 제가 정말 나쁜 짓 했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미용실이 안 돼서,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었죠. 은주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법정에 섰을 때 성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퀭했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가웠어요. 피고 박성호는 원고 정은주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부 공동 재산인 부동산과 갈비집 운영권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킵니다. 유경과 소정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피고 김유경과 최소정은 각각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시오. 법정을 나올 때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은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의 거짓이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